안녕하세요. 솔라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솔라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6월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 또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6.25 참전용사 박옥선 지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지회장님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박옥선 지회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6.25 참전 종로구 지회장 박옥선입니다. 오늘 박옥선 지회장님과 이 6.25 전쟁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겪으셨던 상황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면은 6.25가 발발하던 날 50년도 6월 25일 그날 하복을 마치러 이제 서대문까지 올라왔어요. 서대문까지 왔는데 그 당시 몇 살이셨어요? 18살. 고등학생이셨구나. 잠자리 비행기라는 게 있었어요. 낮게 떠가지고서 지붕 데까지 내려와서 삐랄 뿌리는데 삐랄 주워보니까는 38선이 터졌다. 군인들을 다 기대하고 일반 시민들은 집에 들어와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라. 학교도 못 가고 뭐 총소리가 계속 나니까는 포창 소리 나고. 그냥 길거리에서. 예, 28일 날 새벽 2시쯤 돼서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네. 그게 바로 한강 인도교를 끊느라고 그런 폭음이 들린 거예요. 이 폭격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. 그냥 누런 옷만 입은 사람만 있으면 그냥 총으로 쏘는 거예요. 비행기에서. 그걸 갖다 수십 번도 더 보고 갔지. 그러니까 못된 것이 전쟁이구나. 어렸는데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훈육소라고 해가지고서. 근데 난 서부훈육소 지금 경기여고 자리. 거기서 이제 전 공부를 했는데 51년도 4월 달에 여군 두 사람 딱 들어오더니 지금 당신네들이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. 전방에서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입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느냐. 그래서 간호 장교로 시험을 봤어요. 가준 거구나. 시험을 봐서 네네. 53년도 5월 23일 날 졸업을 해서 소인간을 했어요. 네네.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이라는 걸 실감을 한 거죠. 왜 그러냐면 보통 학도병들이 들여오면 2주, 3주 그 정도 훈련을 받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니까는 바지적으로 입고 온 아이들이 그대로 입고 훈련을 받는 거야. 총이 없으니까 대나무로다가 총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연습을 하고.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비참했어요, 우리 대한민국이. 그 당시에 훈련하러 와서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몇 살이신 거예요? 우리 동네, 우리 동갑내기들이 많아요, 학소병들이. 그러면 18살, 19살. 그 당시, 전쟁 당시 상황이 진짜 어땠는지. 여하튼 산 하나가 평지가 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총질해가지고 싸우니까 산이 평지가 된다니까. 총을 맞아, 대포 같은 거 폭탄 맞아가지고.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. 환자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전투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지. 전투가 심각하면 중환자가 많이 들어오고. 네. 우리가 미국에서 원조를 받았잖아요. 원조를 못 받게 되면 약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우리는 학교를 공부를 하지 않아요. 그럼 나이팅게일이라는 것은 내 나를 희생하고서 일을 하는 건데 희생을 해도 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약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할 때가 많아요.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스러워요. 그냥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부모도 모르게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죠, 그때는. 기억에 나는 환자분 계세요? 한 분은 총이 일로 들어가서 요로 나왔어요. 일로 들어가서 요로 나와가지고 여기가 함몰이 됐어요.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
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. 이게 환자도 참아줬고 네. 우리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이제 건강해가지고서 지금 제대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사는가 봐요. 아,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? 14년도에 만났어요. 아, 연락이 왔더라고요. 우와. 아직까지도 이걸 못 고쳐요. 이거 그냥 그대로 이 얼굴 그대로 들고 나오셨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어서 이상하냐? 너는 아직까지도 그대로구나.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너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고맙다. 여하튼 그날 말한 게 하나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지금. 잊혀지지 않는 인연이네요. 예. 왜냐하면 너무 중환자였었기 때문에 네네네. 생사를 모르고서 헤맸던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여기까지 났으니까는 와. 얼마나 감사합니까? 그냥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제가. 전쟁이 끝나고 탁 밖에 나오셨을 때 어떠셨어요? 황망하죠. 그냥 이렇게 벌판을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지. 그 안에서 그냥 폭작폭작폭작 일을 하다가 이게 딱 나오니까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, 뭘 해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이제. 아, 우리 집도 폭격 맞아가지고서 웅댕이가 파졌는데 뭐. 아, 그럼 집도 없어지고. 올 때 갈 때 없어지는 거죠. 힘들었었어요, 저도.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내가 정말 정성껏 보필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들도 나같이 고생을 했잖아요. 네네네. 피난민 생활도 해봤고 또 군대에서도 싸움하면서 네네. 내가 안 죽으면 저 사람 죽여야 할 텐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. 그런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정말 좀 이제 정성껏 따뜻하게 이제 보필을 하는 거죠. 현재 그 이제 국가 유공자분들의 어떻게 또 살아가고 계신지. 지금 다른 지혜는 제가 잘 몰라도 네네. 우리 종로지에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현재 김준필 씨라는 분은 소변통을 차고 계시고 여기는 대변통을 차고 계세요. 아이고. 이렇게 가면 냄새가 나요. 이 정도면 냄새 나요. 그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다치신 거예요? 총이 이렇게 지나가니까. 아우. 배로. 오늘 정리를 좀 해봤더니 2년 동안에 47명이 돌아가셨더라고. 아이고. 굉장한 숫자네요. 2년 동안에. 와. 앞으로는 더 많이 돌아가시겠지. 왜. 근데 유공자로 등록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. 왜 그러냐면 군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. 지게부대라는 게 있었어요. 그 전에. 지게부대요? 지게부대. 왜 전방 고지에 올라갈 때는 포탄을 갖다 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지게에다 지고서 포탄을 네네네. 가방에 갖다 주거든요. 그 이제 지게부대인데 그분들은 군번이 없어요. 왜요? 정시 입대를 안 했으니까는.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면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6.25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어요, 지금. 이 자리 보훈의 자리라고 해가지고서 뭐 사방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평상시에 좀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. 평상시에. 자, 오늘 그러면 정말 나라를 위해 정말 헌신하신 박옥선 지회장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눴는데요.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6.25 전쟁 관련해서 이 참전 용사분들에 대해 좀 더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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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에 계세요. 예, 너무 좋아요.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.